답변이 아닐까? 승부? 네. 우리 화요일이? 오늘 화요일. 세연이? 서연이? 방사연? 알았어. 왜 늦었는데? 왜 안 오는지 아는 사람? 말 못하네. 아, 그렇지. 혜원이? 하은이? 정재? 네. 지원이? 시연이? 정현이? 수정이? 혜연이? 지원이? 네. 내가 내 이름 부르는 되게 이상하다. 가훈이? 그렇잖아. 내가 지원이한테 지원이 밥 먹었어? 이거 지원이 밥 먹었어요? 이러면 이거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싫어. 그 왜 여자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본인을 3인칭으로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네. 남자애들은 이해 잘 못해요. 그게 뭐지?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 본인을 이제 3인칭화 하는 거야. 누구누구 배고파요. 이런 거. 자, 봅시다. 그럼 지금 얘기 그만하고 289번 먼저 보고 뒤에 설명 조금 더 이어서 할 거예요. 개정 설명하고 그다음 또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289번에 우리가 얘가 큰 틀에서 보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인데 거기 289번 위에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좀 써보세요. 아폴로니우스라고 해도 되고 아폴로니우스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건데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2 2,1 자,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여기 문제에 나온 조건 그대로 한번 풀 거고 아폴로니우스 원이 뭔지 일단 보고 그럼 어떻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풀 겁니다. 판단을 할 거예요. 자, 먼저 A와 B가 있고 여기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에 대하여 라고 나와요. 그치? 여기서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빠진 게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고 우리가 내분점을 했지 원래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치? 그 외분점이라는 게 빠지면서 이 말이 사라진 거예요. 자, 얘가 지금은 외분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쟤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면 길이의 B가 2대 1인 점 P래요. 그럼 P가 움직이는 점이야. 맞아요? 내가 알아야 될 건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뭐를? P를 X, Y라고 이렇게 봅니다. 됐어요? 그럼 AP 대 BP는 AP 길이 대 BP의 길이는 2대 1인 거고 자, 양변 제곱하면 AP 제곱 대 BP의 제곱은 4대 1이에요. 왜 이걸 굳이 썼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루트 안으로 씌워져 있으면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제곱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P 제곱을 봅니다. AP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BP 제곱
제곱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됐어요? 혹시 너네 안 더니? 나만 더니 지금? 추운 얘기하자고 가운데 거기가 제일 추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여기다 4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4bp 제곱이니까 4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y-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름만 마찬가지. 전개 4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8 y 플러스 4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됐지?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3x 제곱 그 다음에 3y 제곱 그리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6y 상수 여기는 20 2 넘어가서 플러스 18 양변 3으로 나눠요. 옆에다 쓰자. 3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고 이걸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만듭니다.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만들어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이었고 자 여기 9 더했고 1 더했지 10을 빼줘야지 이렇게 된다. 정리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xy의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식을 따라 쓴 것 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얘가 원이야. 중심이 3,1이 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A, B의 2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가는 원 이렇게 배웁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 거고 그림만 볼 거예요. 왜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냐면 얘는 안 배우니까.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굳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많이 아는 것보다 그냥 정확하게 하나를 아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래. 그러면 A, B를 이은 직선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A, B를 이은 직선이 있을 때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그럼 얘를 2대2로 내분한데 여기 어디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외분한다는 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2대1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A 대 BP가 2대1이 요런 지점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은 좀 넘어가겠네. 아래 볼게요. 이렇게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막상 좌표 평면에다 대충 찍어보니까 아 여기 어딘가 근처에 있기는 해. 이거랑 같겠어요? 다르지. 정확하게 AB를 이어서 만든 직선 위에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생각보다 커요. 그치?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는 여기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자,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길이 B를 보면 다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율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가 P라고 했는데, 자, 요 P, A, B, 요 각을 뭐 그냥 세타라고 하자. 아무거나. 저 각이 가장 많이 벌어지려면 생각해봐. P랑 A랑 이어서 만든 애 중에 각도가 가장 많이 벌어지려면 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언제겠어? AP를 이었을 때 요렇게 접할 때 얘네요.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얘가 접선이면 여기 몇 도예요? 90도예요. 이걸로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야. 중심 어디예요? 3,1이고 A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얘들아 못 찾겠어요? 4 나오지? 4예요 4. 대답해도 돼? 안 온나요? 자, 여기가 4고 얘가 2야. 그럼 2대 1이네. 그치? 뭘 찾는 거야? AP를 구하래. 2대 1대 얼마? 루트 3. 그래서 길이가 얼마 나와요? 2루트 3. 이해됩니까? 얘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는 있어요. 지정되니까 그렇지. 지정되면 접선 찾아야 되고 그거에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 찾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얘야? 풀려. 자, 정신 차리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길이는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쓸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넘어가서 숙제는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숙제 얼마만큼 돼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볼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두 원이 필요해요. 원이 일단 두 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두 개를 씁니다. C1이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는 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C2라는 애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플러스 c'은 0 A, B, C랑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달라요. 그냥 개수랑 상수라는 것 말고는. 됐습니까? 쟤네는 숫자고 X, Y는 변수예요. 우리가 말하는 애는. 야, 정신 차리시고. 변수예요. 변수.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난다는 건 뭐냐면 먼저 한번 보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세요. x, y 좌표가 있겠지. 걔를 요 안에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 안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식을 한번 써봤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k 넣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e 프라임 y c 프라임 요렇게 만들었다. 는 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위에 있는 점이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치? C2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요. 맞아?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C1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이쪽에 C2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이고. 찌그러졌네. 자, 이렇게 C2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1, 얘 C1 위에 있으면서 C2 위에 있다. 동시에 그 위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저 교점을 지나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모양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저 식만 가지고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서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X제곱하고 Y제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맞아? 그러면 이때는 만들어지는 식이 모양이 x, y에 대한 1차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곱차수가 다 사라져요. 맞지? 제곱차수는 다 사라지고 x, y에 대한 1차식만 남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그럼 얘가 1이 아닌 경우에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x, y에 대한 몇 차씩 나와? 무조건 2차씩이 나와요. x도 2차씩, y도 2차씩.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x, y에 대한 1차식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도형이 나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 뭐예요? 직선이지? 그치? 그럼 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x, y에 대한 2차식이 나왔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인 게 뭐밖에 없어요? 원밖에 없지. 그치? 수정아? 네, 정신 차리시고. 얘는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와요. 얘는 직선이 나오고 얘는 원이 나올 거야. 근데 이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둘 다 여기 있는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많이 이해돼요? 왜 두 점을 지나냐? 애초에 만든 게 두 점 지나게 만들었잖아. 그치? 이 모양이 직선이 될지 원이 될지는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고?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둘이 동시에 갖는 현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원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모르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커지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이해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다. 됐니? 얘들아 다 손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쭉 펴요. 쭉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꼭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너네 때를 거쳤지만 그 때에는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좋게 받아야지라는 욕심이 안 생겨요. 잘. 그렇지 그런 욕심 생겨요? 없지. 그냥 앉아있으니까 하는 거지. 넌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직업. 신소재공학? 어쩌다 그쪽 길을 택하게 된 거니? 그래? 과학 잘해? 그거는 그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뭐 다른 거니까. 네.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요. 목표를 가지면 좋아요. 좋은데 꼭 반드시 가져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제일 많은 성적으로 이기리라 하는 그런 욕심만 있어도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야 뭐가 됐든 간에 있으면 좋아. 동기가 같이 있는 그 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할 때 그 동기야. 움직이게 되는 계기지. 동기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의욕이 안 생겨요. 지금 너네가 하나 물어볼게. 공부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 그치?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용돈을 끊어버린대? 그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끊지는 않아요. 그치?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 그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절박함이 없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어제 나도 얘기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지만 군대를 선생님이 공익을 나왔어요. 구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근데 어느 날 거의 끝무렵쯤에 공무원들 그 승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승진했고 누가 승진을 못했고 이게 원래 이제 공익들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봤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승진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 과에서 부동산 정보과에서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열심히 한 사람들? 뭐라고? 기가 막히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외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출신 대학이 다 연대였어요. 다 연대인데 그럼 그 안에 연대밖에 없었냐? 아니요. 고대도 있고 다른 서울에 있는 뭐 서울시립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의 과장이 연대 출신이에요. 곤란하게도 그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좋겠구나. 이건 낭패다. 그래서 선생님이 24살에 다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피부로 몸소 나는 느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와씨 이거 큰일 났다. 내 이 상태로 그대로 사회에 나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뭘 제대로 먹고 살고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가 않겠다.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빌어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분가를 해야 되고 가정을 꾸릴 거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해서 돈을 벌 건데 어떻게 돈을 벌 건데 그 적은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알바만 해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너네 키우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너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깨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갔을 때 똑같아. 나는 24살이잖아. 나는 24살이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20살, 21살 그래봐야. 걔네들은 아직 생각이 없어.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못 느껴봤으니까. 근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와 얘네는 그래 나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도 생각 못했다. 그때는 전혀 감지도 못했고 그래서 재수할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원래 선생님 처음엔 건축가였어요. 건축을 하다가 학교를 때려치고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다시 이제 간 게 수학과를 가려고 다시 한 거야. 그쪽으로 편입영어는 못하겠더라고. 영어는 원래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그걸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근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그거야. 어떤 동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동기부여. 한 놈은 지 여자친구가 홍대야. 고등학교 때부터 걔 광주에서 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인가 사귀던 여자친구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홍대래. 그 자기가 홍대를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래 가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홍대 갔어요. 홍대를 갔어. 축하한다. 이거 내가 약간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 어차피 너 군대 가면 헤어진다. 너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지는데 뭘 그렇게 길을 쓰고 홍대를 가려고 그러냐. 점수도 좋은데 낮게 써서 가는 거야. 점수가 잘 나왔어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홍대를 가려고 그래. 어차피 너 군대 가면 헤어진다. 장난식으로만 얘기하고 장난을 참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야. 그 친구한테. 형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왜? 걔가 그때 휴가를 나온 거야. 휴가 나서 아직 전화를 한 거야. 군대 가서 얼마 있다 헤어졌거든. 야 그래도 걔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바꾸질 않았냐. 아 근데 짜증나네.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동기부여가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배가 이만큼 부른데 너네 라면 먹으려고 라면 끓이니? 끓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끓이지.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파 뒤질 것 같은데 먹을 거라고 라면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해? 그거라도 끓여야지. 하게 된다. 결국은. 사람은 고프면 해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못 마른 놈이 우물 찾는다고 똑같아요. 근데 아직 너희들은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집중이라도 조금씩 해보고 잠이라도 깨라고. 알겠지? 너무 딴소리만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원래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100분 수업이면 100분 동안 딴 소리 하나도 없이 수업만 하면 독하지. 독해. 근데 그 와중에도 독하게 원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한쪽에서 다른 한쪽 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은 원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냥 이렇게 K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우선. 그럼 조건을 하나를 더 줄 겁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조건을 하나 줘요. 그 알파가 뭐냐?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힌트를 하나 또 던져줘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이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준 조건을 가지고 대입해서 K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네.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과 직선. 자, 원과 직선을 하기 전에 두 원의 위치 관계부터 볼 거예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요. 이 작은 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접할 때도 있어요. 안쪽에서 접하는 건 우리가 내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외접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접하는 경우. 얘네 외접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하고 두 원이 바깥에서 접할 때 하고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 요것만 좀 생각만 해보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얘는 각각은 중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 중심과 두 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볼 거야. 그래서 한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원의 반지름은 R2라고 하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비교를 하는 거야. D하고 R1 플러스 R2하고 비교를 할 거야. 됐니?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반지름 합이 더 크겠지. 겹치니까. 얘는 D하고 R1하고 R2의 합하거든요. 같아야지. 딱 만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D가 R1 플러스 R2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걸 토대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볼 겁니다.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다.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만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고,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각각이 이렇게 있을 텐데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D. 됐습니까?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됐니? 만나지 않는 경우는 D하고 R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누가 더 커요? D가 더
만나는 경우 우리가 접한다라고 합니다. D하고 R하고 어디야? 같아져요. 그지?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커.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이거 XY에 대한 1차식이지. 직선이니까. 얘는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 형태를 보면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지? 그치? 얘가 X축의 수직만 아니면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치?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의 Y 대신에 갖다 대입합니다. 대입했을 때 대입하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올까? y는 사라지겠지. y는 사라지고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 나와요. 이해돼?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으로 만들어진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한 80~90%는 이걸로 풀어요. 90% 이상은 이걸로 풉니다. 그 판별식을 잘 안 써요. 그냥 그렇다고. 뭐 꼭 그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설명을 마저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이런 애들 중에, 자, 얘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보통 뭐냐면, 잘 봐. 이런 경우에는 짜리는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어요? 감이 잡힙니까? 푸는 순서를 알려줄게. 잘 봐. 최종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주어진 반지름이 있을 거고,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도 앞에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빗변하고 밑변 하나 알아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높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현의 특징, 수선을 내렸을 때 중심을 지나면 얘는 뭐야? 2등분이 돼. 이해됩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렸다. 그럼 이 현은 무조건 2등분이 됩니다.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순서대로 구해요.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됐니?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물어볼 게 없어요. 요거 뭐야?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나는 건 이런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 말고는 딱히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얘예요. 접선. 접선이야. 이런 경우는 봐봐. 식이 드모지. 드모야. 드모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치? 방정식을 푸는 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말은 뭐야? 방정식을 풀어서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미정계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이 방정식인데, 결국에는 결론은 그냥 일치선 찾아라예요. 결론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울기만 줬어. 그리고 한 점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기울기는 언급이 안 됐는데 한 점을 줬어. 그런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치? 그 한 점이 식에서 줄 수도 있고
문제에서 글자로 직접 한 점 어디를 지날 때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따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그럼 접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의 접선 구하는 방법이에요. 원의 접선 구하는 방법. 크게 줄로 나눕니다.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가지로 나눠요. 원 위에서 그으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기본형은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일반형이나 표준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써주기는 할 거예요. 한 번은 써주는데 그냥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됐니? 됐어요? 먼저 원의 방정식을 쓰고 그거에 따라서 갖다 맞춰줄게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x1-a x-a 플러스 y1-y y-b는 r제곱. 얘도 조금 그럴싸하게 외울만 해요. 그치? 아니. 두 개씩 있는 거 하나씩 논아 가지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그냥 하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얘는 어떻게 바뀌냐? x1 x 플러스 y1 y 플러스 2분의 x1 플러스 x a 2분의 y1 플러스 y 플러스 c는 0. 맨 마지막 건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 나오긴 하는데 공식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써주는데 얘는 외워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왜 알고 있냐? 저건 대학 가서 못 배웁니다. 하도 많이 봐서 외워진 거고. 자, 그러면 요 앞에 두 개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좋아요. 됐습니까? 원 위의 점에서는 이렇게 공식을 좀 활용하면 금방 해요. 어렵지 않지? 그리고 지우개로 쓸 거 없지? 얘는 안 써있긴 한데 거기 내용에 그냥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자, 원 밖에 원
원밖에 한 점에서 만든 접선이야.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밖에 한 점. 원 안에서는 접선을 못 그어요. 알겠지? 원 밖에 한 점에서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이해돼? 요거의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길이 몰라. 맞지? 그럼 문제에서는 이 한 점을 줘요, 안 줘요? 줘야지. 그럼 무작정 그리면 어떻게 해? 그지? 줘야 돼요. 그치? 줍니다. 얘를 줘요. 됐어? x1, y1이라고 이렇게 줘요. 됐지? 자, 그럼 얘는 어떤 형태로 구해야 될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중점이랑 연결. 아, 얘랑 그냥 무작정 연결부터 해봐? 원의 중심도 줄 겁니다. 원을 줬으니까. 중점이랑 연결부터 이렇게 해봐. 아 잠깐 그럼 안 돼. 중심부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여기 안 써놨네?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건 이 접선을 구하는 거야. 저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뭘 해야 될까? 1차식을 먼저 만들어야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한 점 줬지. 한 점 준 거 가지고 1차식 먼저 만들어야지. 기울기는 모르잖아. 맞아? 선생님이 계속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 y는 기울기는 몰라. 그럼 n이야. x가 이게. x1 더하기 y1. 이렇게 일단 먼저 세워야지. 그리고 나서 조건을 따지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하고 같은데.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방식은 늘 이렇게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쉬었다 이어서 합시다. 정지 좀 해줘요.